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과점하고 게임 이론 이거 할 텐데요. 일단 과점하고 게임 이론, 그 과점 시장하고 독점적 경쟁 시장 최대한 하고 좀 시간이 남으면 앞에 독점도 한두 문제 더 확인을 체크를 할게요. 일단은 과점 바로 가겠습니다. 316페이지 보고 다시 앞으로 올게요. 316페이지가 아주 전형적인 문제라 그거 먼저 보고 앞으로 오겠습니다. 316페이지. 동질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두 기업. 그 동질 제품 몇 줄 긋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과점 시장 나오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거 뭐 계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과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단어예요. 동질 과점이냐 차별 과점이냐 이거는 과점의 본질적인 특징이 아니다라고 이영환 선생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점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같은 제품이냐 아니면 비슷하지만 차별화된 제품이냐 이거는 과점의 핵심이 아니다. 그럼 과점은 뭐가 핵심이냐? 과점은 기업들이 서로 상대방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럴듯한 표현으로 상호 의존하에 있다. mutual dependence 이렇게 불러. mutual dependence. 상호 의존하에 있다. 그 상호 의존하에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산출량을 어디서 정하느냐가 나의 산출량 결정에 영향을 주고 상대방이 가격을 어디서 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 이게 상호 의존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는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전략적 행동을 해요. strategic behavior. 그래서 전략적 행동. 이 두 가지야. 두 단어야. 하나는 mutual dependence, 또 하나는 전략적 행동. 그래서 그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는 게 이제 게임 이론이기 때문에 게임 상황이어서 게임 이론으로 과점 시장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긴 동질 과점 나와 있는데 동질 과점, 차별 과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 다 해야 되고 뭐 일행은 일행 다 해야 되면 재경. 문제 같이 나오니까 이제 별 차이도 없는데. 동질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두 기업으로 구성된 과점 시장에서 각 기업은 다음과 같은 동일한 한계 비용 곡선을 갖고 있다 몇 줄. 그럼 밑에다 그걸 써놔요. 두 기업인데 동일한 한계 비용 곡선, 그럼 비용 구조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비용 구조가 동일해. 그리고 항상 수요 줍니다. 그 시장 수요 곡선이다 몇 줄. 그래서 시장 수요는 50-Q인데 그래서 비용 구조와 시장 수요가 동일해. 그러면 꾸르노 균형 산출량이 같습니다. 45도 반직선상에서 나와. MC는 C 플러스 QI고 시장 수요는 50-Q다. 먼저 꾸르노 균형을 달성하는 가격과 수량은 얼마냐? 꾸르노 균형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뭐예요? MR1 equal MC1. MR2 equal MC2. 다 도출해 볼 거예요. 두 번째, 카르텔 결성하고 행동한다. 카르텔 균형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뭐예요? MR equal MC1, MR equal MC2죠. 가격 수용적으로 행동한다. P equal MC1, P equal MC2. 그래서 세 개 각각 가격과 균형 가격과 수량을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첫 문제, 이 문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니까 몇 가지 뒤에 가서는 그냥 체크를 해버리고, 이거 좀 자세하게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꾸르노 내시. 첫 번째, 꾸르노 내시. 먼저, 항상 꾸르노 내시 균형은 두 기업이 서로 산출량 경쟁을 하는 두 기업이다. 그리고 그 산출량에 뭐예요? 추측된 변화가 제로다. I번째, J번째 기업에 대해서 모든 I번째, J번째 기업에 대해서 I번째 기업이 산출량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J번째 기업의 산출량은 어떻다? 변화가 없다. 그래서 산출량에 추측된 변화가 이거를 제로다. 물론 I번째 기업과 J번째 기업은 다른 기업이고 이렇게 컨젝추얼 베리에이션이 제로다. 그리고 상대방의 산출량을 주어진 걸로 간주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최적 전략을 찾은 거니까 내시 전략이다. 두 가지 단어는 꾸르노 내시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의 가정하에서
산출량 경쟁을 하는 두 기업의 균형 가격과 산출량을 찾자. 뭐 이런 것이고 지금 먼저 리액션 커브 반응 곡선을 찾아야 되고 이 반응 곡선이라고도 하고요. 베스트 리스판스 커브 이렇게도 부릅니다. BR 커브다 이렇게 BR 커브. RC 커브. 기업이 지금 두 기업이 있는데요. 기업 1과 기업 2가 있다. 기업 1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맥시마이즈 파이1 달성하는 Q1 찾자. 이게 기업 1의 행동 원리고 기업 2도 마찬가지죠. 맥시마이즈 파이2 달성하는 Q2 찾자 이거고 이 파이1은 어떻게 생겼어? TR1에서 TC1을 뺀 거지. 자, 그리고 이 TR1은요. P 곱하기 Q1이고 TC1은 그대로 두자. 문제에서는 MC밖에 안 줬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잘못 쓰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 TC1에다가 MC1 곱하기 Q1 이렇게 쓰면 맞는다고 틀린다고?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쓰지 마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미분해버리면 돼. 자,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어요. 시장 수요가. 그래서 항상 수요가 주어져 있습니다. 수요는 P 이퀄 얼마 마이너스 Q? P 이퀄 50 마이너스 Q. 시장 전체의 산출량은 Q1 플러스 Q2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50 마이너스 Q1, Q2 이렇게 MC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MC는 C 플러스 QI 이렇게 돼 있어. QI 이렇게 결과적으로 요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기업일의 입장에서는 first order condition DQ1분의 D 파이 1 equal 제로가 결국 어떻게 나온다고요? MR1 equal MC1 이렇게 나온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이가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나올 거니까 MR2 equal MC2다. 이렇게 이 부분을 최대한 여러분 간략하게 써야 됩니다. 요거 최대한 간략하게 쓰고 이거 너무 장황하게 가버리면 안 되고 여기에 다 집어넣어서 전부 다 막 이렇게 막 쓰고 이건 곤란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야. 그리고 반응 곡선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산출량이 주어진 상태에서 나의 최적의 산출량, 나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산출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MR1 바로 찾아버리면 MR1은 굳이 여기 넣었다가 또 미분하고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 50 마이너스 Q1, Q2니까 뭐 자신의 산출량의 2배죠. 그래서 50 마이너스 EQ1 마이너스 Q2 그리고 MC1은 뭐야? MC1은 여기 C 플러스 Q1 C 플러스 Q1 이게 MC1이다. 결과적으로 40 마이너스 3Q1 마이너스 Q2라는 것이 리액션 이퀄 0이 리액션 커브 1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기업이 다 똑같은 형태로 생겼을 거니까 3Q2 마이너스 Q1이 이퀄 0 이게 리액션 커브 2라는 것이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반응 곡선을 찾았고 두 기업의 최적 반응이 맞아 떨어진 상태가 코르노 균형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거 배점이 지금 10점밖에 안 됩니다. 10점밖에 안 되게 너무 장황하게 가면 안 돼. 그래서 이거 도출을 최대한 간략하게 코르노 내시 균형을 Q1, Q2 평면에 45도의 반직선을 이렇게 끌어내고 Q2하고 Q1이 같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기업 1의 반응 곡선 같은 경우는 Q1을 제로로 버리면 Q2는 40이고 Q2를 제로로 버리면 Q1은 3분의 40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른 여기 40, 3분의 40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완만한 이런 형태로 또 조금 빛나버렸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3분의 40 여기가 40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두 기업의 최적 반응이 맞아떨어진 게 리액션 커브 1이고 얘는 리액션 커브 2다.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얘 Q1을 죄송합니다. Q1, Q2를 이제 같다고 놔버리면 바로 굳이 뭐 연립할 이유도 없어.
갖다고 놔버리면 4Q1은 40이니까 Q1은 10, Q2도 10이다 이렇게. 고르노 내시 균형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까지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윤이 가장 커지는 등이윤선의 정점이다. 여기도 등이윤선의 정점이고 그래서 파이 1, 파이 2, 파이 1, 파이 2 이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파이 1, 파이 2를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MC밖에 안 줘요. TC를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묻지도 않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파이 1, 파이 2라고 그냥 써주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카르텔 균형 이렇게 물었어요. 카르텔. 예, 카르텔에 항상 이윤 극대화를 담합인데 이게 담합인데 담합을 가격 담합할 수도 있고 수량 담합할 수도 있는데 수량 여기는 수량 경쟁을 하는 두 기업이니까 수량 담합 카르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먼저 최적화 이윤 극대화 조건 물론 얘기를 좀 해보고 담합 맥시마이즈 기업 1의 입장에서 파이 1 기업 1 입장에서 파이 1 기업 2의 입장에서 파이 2 Q1 똑같아요. 기업 1의 입장에서 파이 1은 TR에서 TR1에서 TC1을 뺀 거고 요거 1개 미분 조건 first order condition은 뭐예요? 요거 MR equal MC1이다. 원래 TR 요 전체 파이 컨비네이션이 요 기업 1, 2 따로 이렇게 가도 되고 기업 2 따로 해도 되고 그냥 한꺼번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Q2 달성한다. 얘도 뭐고요? TR2에서 TC2를 뺀 것이다. 네. 또 마찬가지고 MR equal MC1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고 이 두 최적 반응 곡선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서 MR이라는 것은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50-Q 이렇게 생겼으니까 MR은 뭐예요? 요거 전체 50-2Q 요게 되고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요거하고 뭐가 같아야 돼? MC1 이게 같은 게 하나. 두 번째는 50-2Q equal MC2 이렇게 같은 게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보면 첫 번째 일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일식은 50-2Q1-2Q2가 되고 MC1은 C 플러스 Q1이 C 플러스 Q1 그래서 이것도 리액션 커브 1이 되고 40-3Q1-2Q2라는 게 요게 리액션 커브 1 두 번째는 40-3 똑같은 대칭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2Q1 equal 0 요게 각각 리액션 커브 2고 리액션 커브 1이고 이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45도 반직선상에 있을 거니까요. 반직선상에 있을 거니까 Q1, Q2를 갖다고 놔버리면 OQ1은 40 그래서 Q1, Q2가 전부 다 Q1 8 Q2도 물론 8 이렇게 Q2 스타 이렇게 8 그래서 담합을 하면 두 기업의 뭐는요 산출량은 8이다. 물론 시장 수요에다가 집어넣으면 P스타를 바로 찾을 수 있고 P스타는 50에서 16을 빼니까 34가 되고 여기도 뭐 Q1, Q2를 다 써 놓고 갑시다. Q1 스타 이게 Q2 스타하고 물론 같고 얘가 10개씩이다. 그러면 P스타 균형 가격은 얼마예요? 50에서 20을 빼니까 30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담합의 균형점을 바로 여기다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리액션 커브를 굳이 안 그려도 돼. 그래서 이렇게 담합을 8개 이렇게 8개
이렇게 접하도록 쭉 그리고 어디에 여기에서 정점이 생겨야 되죠. 이렇게 정점이 이렇게 생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1의 입장에서도 파이 1 프라임 커지고 기업 2의 입장에서도 담합을 하면 파이 2 프라임 이렇게 해서 담합 이후에 이유는 훨씬 커진다 이렇게 말씀. 뒤쪽 가면 이제 그 담합의 구체적인 부분들도 또 묻고 있으니까 다른 문제도 또 한번 나중에 확인할 거고. 먼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요 가격 수량. 세 번째는 경쟁기업의 이윤 극대화 최적화식은 항상 최적화식을 좀 보고 맥시마이즈 뭐 달성하는 파이. 파이는 TR에서 TC인데 P 곱하기 Q1이고 TC1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여기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어. 경쟁기업이니까. 그래서 기업 1도 그렇고 기업 2도 그렇고 기업 1도 그렇고 기업 2도 맥시마이즈 똑같은 형태죠. 파이 2 달성하는 Q2 물론 Q1 찾고 Q2 찾고 뭐 이런 건데 파이 2도 P 곱하기 Q2 마이너스 TC2 이렇게 되겠고 이걸 주어져 있다. 결론적으로 first order condition 일개 미분 조건은 두 개가 나온다. 하나는 DQ1분의 D 파이 1 얘가 equal 제로가 되는 것이 첫 번째 P 마이너스 P equal MC 1이 될 것이고 요거 P equal MC1 얘는요 두 번째는 P equal MC 2가 되고 그래서 이윤 극대화 조건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설문을 바로 해결하면 시장 수요가 P equal 50 마이너스 Q니까 Q1, Q2로 이렇게 바로 정리를 해서 요게 P, MC는 10 플러스 Q1이겠죠. 이게 첫 번째 리액션 커브 1. 두 번째 P는 50 마이너스 Q1, Q2 equal 10 플러스 Q2G. 리액션 커브 2 이렇게 해서 보니까 넘어가면 마찬가지 40 마이너스 2Q1 마이너스 Q2 equal 제로가 하나 있고 40 마이너스 2Q2 마이너스 Q1 이렇게 해서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도 두 경쟁기업의 요 Q1, Q2가 같을 거니까 3Q1은 40. 그래서 Q1, Q2가 다 3분의 40이 이렇게 된 Q1 스타, Q2 스타 이게 전부 다 3분의 40이 되겠고 시장 균형 가격은 요게 이제 3분의 40이니까 뭐예요? 수요가 저기 50 마이너스 Q니까 150에서 얼마를 빼? 3분의 40, 3분의 40, 3분의 80을 빼면 3분의 70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세 가지를 이렇게 찾아보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기업들이 가격은 어떻게 정하고, 마지막에 소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격과 시장의 공급량을 한번 수요곡선이 이게 뭐예요? 디맨드 커브가 P equal 50 마이너스 QG. 절편 갖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50, 여기가 50인데, 50인데,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보니까, 여기, 독점 기업이 물론 가장 높을 거고, 가격이 가장 높고, P가 34고, 거래 규모는 두 개 합하니까 16개, 34. 이게 P 모노폴리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독점의 균형점이고, 꾸르노 내시는, 여기 꾸르노 내시인데, 10개, 20개를 생산하고, 20개를 생산해내고, 가격은 어디서 결정돼요? 가격은 여기 30에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꾸르노 내시 30에서 결정을 하고. 꾸르노 내시 균형. 경쟁은 저기 보니까 가격이 가장 낮고 시장 공급량도 가장 많고 3분의 40 해서 두 개 82. 그 다음에 여기는 가격이 P 컴피티션 경쟁은 3분의 70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요 가격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이런 순서대로 수량은 이런 순서대로 그래서 독점은 가장 적은 산출량을 가장 높은 가격에 시장에 공급하고 예, 경쟁은 가장 많은 산출량을 가장 낮은 가격에 시장에 공급한다. 조금 이따가 이제 다른 문제도 볼겠지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잉여, 사회적 잉여 이런 걸 구분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또 보게 될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최적화식을 세워서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16페이지 그거 그 부분은 그렇게 받고 그 뒤에 318페이지 가보시면 318페이지 그 보충 논점이라고 하나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수요 함수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P equal A minus BQ 수요 함수 그 비용 함수가 TC1은 CQ1, TC2는 CQ2 이렇게 수요가 하나로 주어지고 비용 함수도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형태로 주어지면 꾸르노 내시 균형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 이거 다 미리 아마 다 했죠?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 여기가 수요 곡선이 P equal 여기 50-Q인데 이걸 일반식으로 바꾸면 P equal A minus BQ 이런 형태로 바꿔서 지금 비용은 이게 C 플러스 QI니까 이런 경우만 이런 경우로 적용될 수가 없죠. 이런 경우로 적용되었었는데 상수값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 함수가 P equal 60 Q다. 그 다음에 비용 함수가 TC1이 뭐 5Q1, TC2가 뭐 5Q2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꾸르노 내시 균형은 얼마예요? 먼저 리액션 커브는 어때? 리액션 커브는 RC1은 리액션 커브는 어떻게 주어진다고? 여기서 이게 원래는 P equal A minus BQ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TC는 CQ1 뭐 이런 형태로 TC1 이렇게 주어지면 리액션 커브는 어떻게 주어진다고? A minus C 마이너스 요 뭐의 2배? 요 Q1의 2배 그리고 Q2 equal 0 이게 리액션 커브 뭐고? 1이고 여기 있네 앞에 리액션 커브 1이고 두 번째 리액션 커브 2는 여기 마이너스 2B Q2 마이너스 BQ1 equal 0 이렇게 될 거고 Q1과 Q2를 갖다가 놔버리니까 3BQ1은 A-C 여기에 있고 그래서 3B분의 A-C가 Q1이고 Q2는 3B분의 A-C 똑같죠. 그래서 Q1 스타하고 Q2 스타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 A는 얼마? 60. B는 얼마? 1. C는 5.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 바로 B가 1이니까 3분의 A는 얼마예요? 60. 그리고 C는 얼마? 5. 그러니까 55. 3분의 55. 이렇게 꾸르노 내시 균형들을 그냥 찾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찾으라고 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이 기본 수량을 가지고 추가적인 문제들을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뒤에 가보면 이제 뭐 보조금을 준다거나 그랬을 때 이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빨리 찾는 게.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좀 넘어갑시다. 똑같은 문제인데 305페이지 가보세요. 첫 문제. 과점시장의 첫 번째 문제. 어떤 산업의 시장 수요 곡선이 Q equal 100-P다. 수요 곡선이다 몇 줄?
이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한계 비용은 28이고 이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면 밑줄 균형 거래량 얼마냐, 독점이라면 거래량 얼마냐, 두 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꾸르노 방식의 경쟁을 하고 있다면 거래량은 얼마냐, 두 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스타켈베그 균형의 방식의 경쟁을 하고 있다면 균형 거래량 얼마냐. 똑같은 형태로 최적화식을 빠른 속도로 여러분 적어보세요. 연습장에. 완전 경쟁에는 P equal MC고 독점은 MR equal MC고 두 개의 기업은 꾸르노 MR1 equal MC1 MR2 equal MC2 그 위에다가 최적화식을 먼저 세우고 슈타켈버그 균형은 뭐예요? 수량 선도 기업이니까 기업 1이 수량 선도일 때 맥시마이즈 파이1 달성하는 Q1 찾을 텐데 서브젝트 2 뭐죠? 상대방의 반응 곡선을 알고 있다는 거죠. 리액션 커브 2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목적 함수와 제약 함수가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제약 함수를 그냥 목적 함수에 집어넣어서 그 값 찾아버리면 된다고. 간단한 지금 형태란 말이죠. 평면 하나 그려요. 평면 하나 그려. 방금 그거 다 찾았나요? 찾지 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했어? 경쟁시장, 독점시장 다 바로 찾아보시면 첫 번째는 경쟁 P equal MC 조건이다. 이 MC 조건을 쓰기 전에 항상 맥시마이즈 뭐 달성하는 파이 달성하는 Q 찾자. 그 Q가 TR에서 P 곱하기 Q 마이너스 TC 뭐 이렇게 그래서 P equal MC 조건이 그 위에도 P equal MC 조건이 이윤 극대화 조건이다 이렇게 해서 시장 수요가 주어져 있고 첫 번째 시장 수요가 주어져 있고 수요는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시장 수요가 거기 P equal 100 마이너스 Q 이렇게 나오네요. 수요는 P equal 100 마이너스 Q 이렇게 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우하향의 선형직선이고 MC는 어떻게 주어져 있어? MC는 한계 비용은 28로 주어져 있는 MC가 28. 그러면 경쟁 기업은 P equal MC니까 Q가 얼마? P equal MC. Q는 70, 뭐 이렇게. 그러면 P는 얼마? P는 28, 뭐 이렇게. 맞나요? Q 스타, P 스타. 독점은? 독점은 MR equal MC 조건인데 물론 맥시마이즈 최적화식을 항상 세우라 그랬어요. Q 달성하는 파이 TR 마이너스 TC. 그래서 첫 번째 first order condition은 마찬가지 DQ분의 D 뭐고 TR 마이너스 TC T 파이. 그래서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이퀄 제로. 그래서 MR 이퀄 MC 조건하에서 이온이 가장 커진다. 수욕선이 여기니까 MR은 절편은 같고 종축 절편은 같고 기울기 2배인 MR이 도출될 것이고 MC는 28이니까 이 Q는 얼마? 72. Q는 Q 모노폴리의 36. P 모노폴리의 가격은 64.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점. 세 번째는 꾸르노. 세 번째는 꾸르노. 이렇게 꾸르노 내시 균형. MR1은 뭐예요? MR1은 요거 바로 100-2EQ1. 100-2Q1-Q2. MC는 얼마니까? 28이니까. 요거 하나. 두 번째, MR2는 100-2Q2-Q1 이퀄 28 MC 이렇게 해서 두 번째씩. 그럼 내시 균형은 얼마나 나와요? Q1, Q2는 Q1 스타, Q2 스타는 몇 개씩? 예? 24? 24 이렇게. 그러면 가격은 P스타는 48을 빼면 52인가요? 52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량 가격 전부 다 찾았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슈타켈버그 균형. 이 과점은 무조건 계산 문제니까 그럼 그 준비를 해야 되고 뒤에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경우 이런 거를 뒤에 가서 뭐 추가로 할 텐데 슈타켈버그 균형점. 요 슈타켈버그 균형은 만약 기업 1이 수량 선도자라 그러면 요 수량 선도 기업은 맥시마이즈 파이 1 달성하는 Q1 찾자 이런 최적화가 뭐 달라질 이유는 전혀 없어요. 다만 이 수량 선도자로 나서려면 상대방의 반응 곡선을 알고 있어야 돼. 상대방의 최적 대응을 어떻게 할지 알고 있어. 그 반응 곡선을 제약으로 삼는 상태에서 자신의 이윤을 가장 크게 한다는 거죠. TR1 TC1인데 서브젝트 투 뭘 알아? 리액션 커브 2를 알아. 이걸 제약으로 삼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액션 커브 2는 여기 꾸는 내시에서 리액션 커브 2는 얘죠.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72 마이너스 EQ1 마이너스 Q1인가요? 마이너스 EQ2.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72 마이너스 EQ1 마이너스 EQ2 마이너스 Q1 이퀄 제로. 이게 리액션 커브 2고 이런 제약하에서 자신의 이윤을 가장 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TR1은 뭐지? P 곱하기 Q1. 그래서 P는 100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2 이거고 그 다음에 Q1 TC1은요? TC1은 MC가 지금 주어졌는데 여기서 다른 게 우리가 TC1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비용이 없다고 가정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구할 수가 없어. 고정비용 없다고 가정을 해야 돼서 여기 MC, Q1 이렇게 써야 돼. 이해되세요? MC가 28이라고 주어졌고 다른 뭐가 없어. 아무런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구하려면 TC에서 고정비용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도 고정비용이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MC는 얼마야 지금? 28이야. 28. 이렇게 28. 28 Q1 이렇게.
자, 그리고 subject to 요 리액션 커브 2인데요. 이제 이게 파이 1이고 우리의 관심사는 기업일은 물론 자신의 이윤을 가장 크게 하는 산출량을 찾고자 할 것이고, 요거 이제 0으로 보내면 될 텐데, Q2에다가 뭘 집어넣어 버려? Q2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죠, 얘를. 이게 Q2로 정리하면, Q2는 뭐지? 2분의 70이니까 뭐 36인가요? 그냥 넣어도 상관없고, 마이너스 2분의 Q1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넘어가고 마이너스. 그렇죠. 36 마이너스 2분의 Q1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요 파이 1 값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 100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36 여기가 플러스 2분의 Q1 요 전체 값에 대해서 Q1을 곱하고 이거는 좀 지울게요. 마이너스 여기 28 Q1 이렇게 되시죠? 여기 그대로 요게 이제 파이1 값이야. 파이1 값인데 미분하면 Q1으로 미분하면 100이 그대로 튀어나올 것이고 36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64가 그리고 여기 Q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Q1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2 Q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같이 해서 할까요? 이게 2분의 Q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Q1에서 그냥 Q1으로 바로 튀어나오겠네. 마이너스 얼마? 28 이퀄 0. Q1은 얼마? 40 얼마죠? 36 맞나? 이 Q1 리더 선도자의 산출량이 36 맞아요? 보세요. 36 나왔어 거기 강의 안에 보세요. 그러면 여기 Q2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 36을 빼니까 18. 그래서 Q2 스타는 18 이게 Q2 팔로우가 이렇게 찾는다 이것입니다. 수량 선도자의 산출량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수량 추종자는 리액션 커브 안에 집어넣으면 되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게 아주 쉬운 얘기인데 그래프를 먼저 보여줬으면 조금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Q1, Q2 평면에 꾸르노 내시를 먼저 한번 보면 45도의 반직선이 있고 요게 Q2하고 Q1이 같은 궤적이고 처음에 꾸르노 내시의 리액션 커브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넘어가면 72 마이너스 2Q1 마이너스 Q2 이거죠. 그래서 72 마이너스 Q1 여기 보면 Q2를 제로로 보내버리면 Q1은 얼마? 72 그 다음에 이걸 제로로 보내면 3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72, 36 이런 형태로 리액션 커브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을 거고 72 뭐 이런 식의 뭐 36 뭐 이런 식의 리액션 커브를 얘는 1이고 얘는 2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지금 꾸르노 내시 균형점을 찾아봤더니 아까 뭐였어요? 여기인가? 여기 24, 24였네. 24 여기 24 이렇게 그리고 반응 곡선을 정점을 연결을 한 것들이 이게 등 이윤선이라는 것이고 등 이윤선이 여기가 파이 1이고요. 여기가 파이 2고 파이 2고 이게 꾸르노 내시 균형이죠. 꾸르노 내시 균형. 그리고 상대방의 뭐를 알아? 상대방의
리액션 커브 2를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리액션 커브 2.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서 나는 어때요? 기업 1은 자신의 산출량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요 등이온선이 아래로 갈수록 이윤이 커지지.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산출량이 적고 나의 산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까지 가면 접할 때까지. 근데 이게 보니까 Q1 리더가 몇 개예요? 36개. 여기네. 응?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내리면 요런 점이 슈타켈버그 균형점이다. 그래서 이게 파이 1의 리더가 갖는 이윤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뭘 생각해 보면 요 점에서 슈타켈버그 균형점에서 리더가 먼저 산출량을 Q1 리더가 산출량을 생산하면 상대방은 어디서의 자기의 최적 이윤이 가장 커지는 점에서 하겠지. 뭐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Q2 팔로워가 생산을 하게 될 텐데 각각 우리는 수치를 다 구했다 이것입니다. 36개, 뭐 18개, 뭐 이런 식의. 누구의 이윤은 커지고요. 기업 1의 이윤은 이렇게 커지지만 기업 2의 이윤은 어떻게 돼? 당연히 줄겠지. 이렇게 기업 2의 이윤은 줄죠. 파이 2 프라임. 슈타켈버그 균형점은 요 리액션 커브에 접할 때까지 끌어내리고, 요 정점은 여기 등이윤 리액션 커브 반응 곡선상에서 정점이 생겨야 되고 옆에서 접해야 됩니다. 통과하면 안 되고. 이게 슈타켈버그 균형점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뭐 지금 이제 이것만 묻고 있어요. 뭐 더 이상 뭐 묻는 게 없죠. 묻는 게 없는데, 슈타켈버그 균형까지, 균형 거래량 얼마냐. 그래서 균형 거래량까지 지금 다 찾았는데, 만약에 두 기업이 수량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가 선도자로 나서도록, 자국 기업에게 선도자로 나서도록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어떤 보조금을 줘야 될까요? 바로 얘가 선도자로 나설 수 있도록 이 보조금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도록 뭐를 만든다고? 리액션 커브를. 자, 평면 하나 그려보세요. 두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 기업들이야.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다거나, 한국 기업과 대만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제 꾸르노 내시 균형을 균형점을 찾는다는 것은 정부가 전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을 텐데, 정부가 개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돌아갈 것을 좀 빼앗아 올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빼앗아 올 수 있어? 먼저 산출량을 결정하는 수량 선도자로 나서면 first movers advantage가 있잖아요. 선도자 이득이 있잖아.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자국 기업에게 선도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해주면 상대방에게 돌아올 것을 상당 부분 빼앗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슈타켈버그 균형까지 했어. 그럼 거기서 한번 더 출발을 해보자고. 여기가 Q2 equal Q1이고, 리액션 커브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지금 생겼어요. 이렇게. 얘가 리액션 커브 1이고, 얘는 리액션 커브 2야. 그런데 이게 지금 두 기업의 최적 반응이 맞아떨어진 상태가 꾸르노 내시 균형이고, 이 내시 균형점에서는 어떤 특징을 보인다? 내시 균형점에서는 등 이윤선이 가장 정점이기 때문에 이윤이 가장 커지는 점이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이윤이 가장 커지는 점이고, 요렇게 그릴 수 있고, 이거 코어 영역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서 나중에 수량 담합을 하면 이 담합의 영역이 여기가 될 것이고, 저기 보면 여기가 파이 1이고 여기가 파이 2인데, 방금 어디까지 했냐면 이런 자유 경쟁 하에 꾸르노 경쟁 기업들이 서로 이제 골고루 이윤을 나눠 먹을 텐데, 정부가 나서서 상대방에게 상대 기업에게 돌아갈 이윤을 좀 빼앗아 오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어디로 보내주면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찾은 요 슈타켈버그 균형점을 자국 기업이 생산하도록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 된다 이것이에요. 근데 그 보조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다. 최적 보조금을. 여기 시타개별 균형점인데 만약에 여기를 지나도록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기업 1의 최적 반응이 리액션 커브 1 프라임으로 이렇게 보내준다면 얘는 요 시장에서 균형점 자체가 슈타켈버 균형점이 달성이 될 거기 때문에 보조금을 이것만큼만 주면 기업 1이 선도자로 나선다 이것입니다. 이 최적 보조금을.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리액션 커브 2를 알아요. 방금 좀 지워버렸는데 리액션 커브 2로 어떻게 생겼어? 70 여기가 지금 28이니까 72 마이너스 2Q2 마이너스 Q1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리액션 커브 2 한번 써봐. 요 리액션 커브 2하고 72 마이너스 2Q2 마이너스 Q1 이퀄 제로. 요게 리액션 커브 2고 리액션 커브 1은 똑같은 대칭 구조로 갖고 있고 Q1 마이너스 Q2 이렇게 생겼는데 요 점을 찾는 것은 요 두 개를 연립하면 되고요. 요 점 찾는 것은 이제 이 점 찾는 것은 뭘 연립하면 돼? 요 리액션 커브 2하고 하나는 지금 보조금을 준 경우에 기업 1의 이윤함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보조금을 주는 경우 이윤함수는 우리가 썼던 그냥 맥시마이즈 파이 1 달성하는 Q1 이 원래 식에다가 여기다가 TR 1 마이너스 TC 1인데 여기다 뭐만 더하면 돼? 보조금만 SQ1, Q1의 산출량에 대해서 S만큼 보조금을 주면 요것만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윤함수에다가 SQ1만 더해주면 돼.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뭘로 미분하면 1개 미분 조건, first order condition 1개 미분 조건 미분하면 요 Q1이 사라져 버릴 거니까 S만 더한 거나 마찬가지지. 어디에다가? 여기 리액션 커브 1에다가 뭐만 더한 게 리액션 커브 1 프라임이에요. 1 프라임인 요거는 요거 똑같은 데에다가 플러스 뭐만 S만 더해주면 요게 리액션 커브 1 프라임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얘하고 얘만 알면 요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우리가 슈타켈버 균형점을 그대로 찾았잖아. 요걸 찾았잖아요, 요걸 찾았어. 그러면 요 Q1, Q2를 아니까 요 리액션 커브 1 프라임에다가 뭐만 집어넣어버리면 Q1, Q2만 집어넣으면 최적 보조금이 바로 나와버릴까요? 그렇지. 변수값이 3개인데 Q1, Q2 2개 변수값을 알아. 그러면 S는 당연히 알지 우리가. 그래서 이거 찾는 방법이 알아두세요. 둘 다 보조금을 줬어. 예를 들어서 얘도 보조금을 이만큼 최적 보조금이라 줬는데 얘도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가버리면요. 요렇게 가버리면 이런 점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지. 얘도 똑같이 이렇게 주겠지. 보조금을 똑같이 줬다면 리액션 커브 2 프라임도 어떻게 생겼어? 리액션 커브 2 프라임도 요 2에다가 플러스 S만 더한 걸로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변수가 몇 개야? Q1, Q2, S 3개 뿐이잖아요. 연립하면 바로 나오지. 어떤 조건이 있어? Q1, Q2가 같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2개뿐이고 식이 2개니까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런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 뒤에 사실은 외시 문제나 국제경제학 문제 보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들인데 그 이제 행시에서 나와야 할 문제들이 이제 외교 외시 그리고 행시 국제경제학에서 문제가 나오 이게 전략적 무역 정책의 일환인데 지금 우리가 전략적 무역 정책이라는 게 게임 이론으로 간단하게 일행해서 나왔단 말이죠. 간단하게 나와서 그 보수표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국제경제학 문제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외시에서도 나왔고 행시에서도 나왔어. 근데 이거야 바로. 요거 찾고 요런 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방법을 아주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리액션 커브를 알고 슈타켈버 균형점을 안다면 찾는 게 쉬워. 일단은 거의 그렇게 하시고
거기 슈타켈버그 균형 경쟁의 의의에도 좀 체크를 해둡시다. 307페이지. 307페이지. 슈타켈버그 경쟁은 과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량 경쟁의 경쟁으로서 한 기업이 선도자로 나서고 밑줄 자신의 수량 결정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해서 먼저 수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 계산은 방금 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밑에 보니까 그 슈타켈버그 균형점을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윤도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윤은 고정 비용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찾은 이윤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문제가 지금 외모고시에 나와서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이걸 정리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해설하고 있으면 끝이 없어. 그 320페이지 간단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문제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두 기업 일리가 있고 기업들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고정 비용이 80일이다. 밑줄. 시장 수요가 주어져 있습니다. P equal 40-Q. 고정 비용만 든다니까 한계 비용이 없어. 이거 자체가 이제 총 비용이네요. 기업 1이 먼저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에 슈타켈버그 균형을 찾아봐라. 먼저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뭐예요 이게? 수량? 선도자로 나서는 경우고. 두 번째는요. 여기 보세요. 기업 1이 이윤이 가장 커질 경우 기업 1의 이윤은 얼마냐? 언제 이윤이 가장 커져요 기업 1은? 언제 커지겠어요? 이때 커지겠어요? 이때 가장 커지겠어? 상대방의 이윤이 있잖아. 상대방을 아예 시장에서 내몰고 내 혼자 생산할 때 이윤이 가장 커지겠죠. 그래서 그 방법만 여러분 체크를 해보시면 321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우측단에 보면 설문 2에 기업 1의 이윤이 가장 커질 경우 거기다 밑줄. 언제 가장 커지냐? 위 문항에서는 기업 2도 이윤을 누리고 있는데 기업 1이 이를 아예 시장에서 몰아내면 가장 이윤이 커질 거다. 다시 말하면 기업 2의 산출량을 제로로 보내버리는 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기업 1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기업 2의 반응 곡선을 알잖아요. 반응 곡선 쉽게 도출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근데 그 반응 곡선에다가 기업 1의 반응에서 Q1, Q2의 관계를 집어넣어버려서 전부 다 Q1의 함수로 만들어서 이윤을 가장 크게 하면 되겠죠. 기업 1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윤 함수를 만들어.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Q2를 뭘로? 제로로 보내버려. 거기 보세요. 거기 파이2 기업 2의 이윤 거기 파이2의 동그라미. 파이2. 요거는 PQ2-81 고정비용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Q1-Q2 Q2-80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거기에서 Q2 대신에 Q1 이걸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Q1의 함수가 됐잖아 지금. 그리고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기업 1은 기업 1은 이 값이 0보다 크지 않도록 산출량을 정하면 된다. 그래서 파이2가 이렇게 Q1의 함수로 되어 있는데 0보다 작도록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Q1을 찾는 방법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인봉국제에 있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322페이지에 간단한 일행에 나온 문제를 좀 보시면 그 동질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꾸르노 경쟁을 하는 과점 시장에서 각 기업의 추측된 변화는 0이다. 밑줄. 꾸르노 경쟁, 추측된 변화는 당연한 것이고 각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측정하는 러너지수. 러너의 독점도, 힉스의 독점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가격과 한계 비용의 차이라고 줬네요. 러너 지수는. 이 어떤 요인들에서 결정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코르노 경쟁의 의미 볼 필요 없고 그 러너 지수의 의미 거기다가 별표를 하고 보시면 러너 지수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한계 비용과 가격은 항상 같죠. P 이퀄 MC죠. 그런데 독점 시장에서는 P하고 MC가 물론 다르지. MR 이퀄 MC지만 P가 항상 MR 이퀄 MC보다 높잖아요. 독점 시장에서는. 그래서 러너 지수는 P-MC, P하고 MC의 관계인데 요게 지금 러너 지수를 뭐 어떤 형태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러너 지수를 이렇게 쓰면 여기에 이제 이윤 극대화 조건을 집어넣었을 때 러너 지수를 변형할 수 있고 요 이윤 극대화는 MR 이퀄 MC 조건하에서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니까 이 조건하에서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우리가 로빈슨 아모르스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MR은 뭐죠? TR을 뭘로 미분한 거? Q로 미분한 거. 그리고 요 TR은 시장의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한 거. 요 내가 판매량을 몇 개 파느냐에 따라서 가격 영향을 받을 거니까 P도 뭐의 함수예요? Q의 함수고 요 Q도 Q의 함수니까 곱의 미분이라 그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DQ분의 DP 곱하기 Q 한 번만 해보면 뭐 처음 나오는 거 DQ분의 DP 지난번에 했었나요? 두 번째 여기는 DQ분의 DQ 그 다음에 P 이렇게 결과적으로 MR이라는 것은 P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수요의 가격 탄력도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게 로빈슨 아모르소 공식이라는 거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요 러너의 독점도를 변형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어? 여기 MC 대신에 P분의 P 마이너스 MR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면 MR과 MC가 같기 때문에 두 번째 요 MR 대신에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R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어. P 1 마이너스 수요의 가격 탄력도 분의 1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분모 분자의 P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1, 요 플러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입실론 P분의 1 이렇게 요게 누구의 독점도예요? 힉스의 독점도예요. 그래서 사실상 러너의 독점도하고 힉스의 독점도는 사실상 똑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힉스의 독점도를 물은 게 아니고 이 러너의 독점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었어. 그래서 사실상 요 수요 가격 탄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라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맞죠? 반응이 영시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게 좀 피곤하다 이거예요, 지금. 자, 거기 마지막 그 323페이지에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체크를 좀 하시고 러너 지수는 각 기업에 직면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역수에 비례한다 밑줄. 가격 탄력성의 역수에 입실론 T분의 1이니까 가격 탄력성이 높으면 러너 지수는 낮고 가격 탄력성이 낮으면 러너 지수는 높고 그래서 독점도를 가격 탄력성의 역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값들 기업의 숫자 밑줄 상품의 동질성 진입 장벽 이런 것들 기업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대체재가 많을 거니까 가격 탄력성이 커지고 두 번째 상품이 이질적일수록 소비자들이 다른 상품을 대체재로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할 거기 때문에 탄력도가 낮아지고 세 번째 진입장벽이 높다고 하면 밑줄 새로운 신규 기업의 진입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내가 높은 가격을 정해도
다른 걸 찾을 가능성이 적고, 대체제를. 수요 가격 탄력성이 낮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요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바로 힉스의 독점도, 러너의 독점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게 뭐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조금만 변형을 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 그렇게 하고요. 조금 뒤에 넘어가서 또 어떤 것도 좀 봐보냐면, 잠깐 쉬고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펴놓고.